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김포에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은 민간 임대 아파트가 추진되고 있어 논란입니다.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곳에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대행업체는 김포시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홍보를 공격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포에 문을 연 한 아파트 홍보관. 풍무동에 건립될 민간 임대 아파트라며 구체적인 규모와 특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이름을 검색해보니 온라인에서도 홍보 글이나 동영상이 쏟아집니다. 세대수나 층수, 세대별 특징은 물론 주변 인프라까지 입주 이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아파트가 추진되는 곳은 자연 녹지 지역. 아파트 건립이 아예 불가능한 곳입니다. 이런 곳에 어떻게 아파트를 짓겠다는 걸까? 대행업체의 사업 계획을 살펴봤습니다. 아파트 건립을 위한 조합을 설립한 뒤 문제가 된 토지의 용도를 바꾸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런 절차는 불가능하다는 게 김포시 설명입니다. 풍무동 그 지역에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아파트가 가능한 주거지역으로 일단 도시관리계획을 변경을 그러고 나서 이제 조합원을 모집해서 아파트를 건설해야 되는 그런 행정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민간 임대 아파트는 협동조합형 아파트입니다. 입주 희망자가 조합원이 돼 아파트 건설에 필요한 비용을 투자하는 형태입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입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업 실패 시 조합원이 고스란히 부담을 떠안는 구조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관련 법에서는 토지 확보 요건을 갖췄을 때만 조합원 모집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허가 없이 조합원을 모집한다면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의대로 조합원을 모집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주택법 위반 사항으로 인해서 저희가 그 사법기관의 고발도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향후에 조합원 모집 신고라든지 조합원 모집 조합 설립 인가 뭐 이런 절차를 할 때 당연히 저희가 행정 절차를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해당 지역은 앞서 지역주택조합이 지자체 허가 없이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다 한 차례 고발 조치가 이뤄진 곳입니다. 하지만 민간임대 아파트 추진 대행업체는 조합 추진을 위한 발기인을 모집하겠다며 아파트 홍보를 공격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포시는 토지를 확보하지 못한 민간임대 아파트 사업은 추진 과정에서 무산될 위험이 있으니 조합 가입 전에 먼저 자격 요건을 갖췄는지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이 최근 논란이 된 신입 채용 필기시험 재시험과 관련해 공단 이사장이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책을 내놓았습니다. 장세강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지난 6일 열린 부평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응시자들에게 사과한다며 앞으로 모든 채용 시험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공단은 지난 11월 26일 진행된 신입직원 채용 필기시험에서 응시자 일부가 누락돼 제때 시험을 보지 못했고 인성검사 문항도 당초 210문항에서 220문항으로 출제돼 일부 응시자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단은 재시험을 공고했는데요. 재시험은 오는 10일 진행됩니다. 공단은 또 재발 방지를 위해 앞으로 모든 채용 절차가 시작되기 전 외부 업체 직원들의 업무 분장표를 제출받고 공단 직원을 활용해 전반적인 채용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지난주 부천시에 대한 첫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한 부천시의회가 이번엔 정례회 본회의에서 시정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네, 주요 내용을 화면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SK그룹의 우량의 기업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나 입주 기업에 대한 지원 부분도 검토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업들이 들어오고 싶은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시 차원에서 입주할 기업에게 어떤 혜택을 부여야 할지, 어떤 지원을 해줄지. 부천페이가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지만 실효성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7% 정도 매출 증대 효과 분석에 대한 보고서가 있으나 이는 효과가 매우 미미하여 수혜자는 있으나 정책 효과는 증명되지 않은 정책에 해당됩니다. 네, 부천시의회 시정 질문 내용도 훑어봤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소식을 취재 중인 이정화 기자를 화상 연결해서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대장 신도시와 부천페이 내용이 눈에 띄는데요.
네, 이번 회기에는 부대 시의원 가운데 20명이 각각 서면과 대면 질의 방식으로 시정 질문에 나섰습니다. 먼저 대장 신도시 내 추가 기업 유치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입주하는 기업들의 어떤 혜택이나 지원들이 준비되어 있는지를 묻는 질의였는데요. 올해 확정된 SK 연구센터 이후 또 다른 기업 입주 소식은 아직 들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여기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재정문화위원회 소속 장성철 국민의힘 부천시 의원은 행감에서도 집중 질타했던 부천페이에 대한 허점을 시정질문에서 다시 한번 지적했습니다. 시 차원의 정책 점검을 촉구한 건데요. 장 의원은 지난달 30일 열린 부천시 생활경제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화폐 부천페이의 운영 대행사 호나아이에 대한 갖가지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부천페이 선수금 이자 환입에 대한 관리 부실, 그리고 운영 대행사는 수익만 챙겨간 후 관련 인건비는 시민 혈세로 불필요하게 지출한 부분들을 조목조목 따져 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용역비 400만 원을 들이고서도 핵심 내용은 없었던 지역화폐 보고서의 문제점도 비판의 대상이 됐고요. 부천시 집행부도 이 같은 부분에서 미흡했던 부분을 일부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다른 내용들 조금 더 살펴볼까요? 네, 헬로티비 뉴스가 지난 10월 보도한 부천 공공기관장 인선 하세월 지적도 본회의장에 등장했습니다. 부천도시공사를 비롯한 부천산업진흥원 등 시산하 공공기관장 공백이 장기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였습니다. 내용 직접 보시죠. 새로운 원장을 뽑지 않고 지금까지 상임이사 직무 대행 속에 있습니다. 산업진흥원에서 주장한 부득이한 사정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임기 만료 기한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임 원장을 뽑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네, 지역 현안과 관련해 중요한 업무를 도맡는 중책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관이 능력을 우선해 적임자를 찾기보다 공모 절차 등을 의도적으로 미뤄왔던 것으로 당시 취재 결과 드러났는데요. 부천도시공사 사장은 그 사이 취임을 했고 부천산업진흥원에 대한 원장 공모가 진행 중입니다. 해당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은 오는 20일 3차 본회의에서 이어집니다. 또 당초 지난 11월 말 예정이었던 부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오스트리아 빈 세계 초연이 불발된 이유를 묻는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박성호 부천시 의원은 코로나19, 또 부천 아트센터 개장, 의회 설득 등을 이유로 부천 필의 첫 유럽 공연을 무산한 부천시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따져 물었습니다. 우리 부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음악의 나라인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저명한 작곡가의 뜻깊은 곡을 세계 초연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시의 소극적인 행동으로 인하여 모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네, 이번 초연 계획이 부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에게는 좋은 기회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대부분 공연이나 국제 행사들이 이제는 코로나19를 딛고 정상적으로 열리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여파를 이유를 좀 대기도 힘들고요. 부천 아트센터 개장이나 노조 반대 등을 이유로도 초연 무산 원인을 다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건 역시 부천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한 지점이라고 보입니다. 또 이와 함께 이번 본회의 주요 안건으로 올라왔던 부천시 광역동제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은 재석 의원 27명 가운데 찬성 12명, 반대 15명으로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정아 기자였습니다. 인천시가 저지대 등 재해 취약 지역에 위치한 반지하 주택의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안전 확보 대책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네, 해당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인천시의회 신동섭 행정안전위원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신동섭 의원입니다. 예, 먼저 인천시에서 이 반지하 침수 예방과 관련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좀 취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네. 올해 여름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인천 지역의 많은 시민들이 큰 고통과 피해를 받았지 않습니까? 또 앞으로도 기후 변화를 이유로 이러한 자연재난은 또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덧붙이자면 지난 10월에 이태원 사고를 경험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주민의 안전이야말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가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따라서 시의원으로서 제도 개선을 통해 예방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준비를 해보자라는 취지로 이번 조례를 준비했습니다. 네, 그러면 조례 안에 담겨져 있는 주요 내용들도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네네. 현재 시행 중인 조례에서는 당초 반지하 주택을 포함한 아파트, 다세대 주택 등 모든 철근 철골 구조의 공동주택의 경우에 준공된 지 30년이 경과되어야 노후 불량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여름에 집중호우로 인해 우리 인천시에서도 많은 침수 피해가 있었고 특히 저지대나 반지하 주택에서 피해가 더욱 심각했는데요. 이번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해서 반지하 주택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노후 불량 건축물 기준을 30년에서 20년으로 완화해서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반지하 세대에 시급한 정비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고요. 이번 정례 기간 중 지난 12월 1일에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어서 오는 16일에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해당 조례안을 통해서 앞으로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효과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현재 인천시에서는 반지하 등의 재취약 주택의 건축 허가를 제한한다거나 역류 방지 밸브나 차수판 등 침수 방지 시설을 설치한다든지 하는 반지하 침수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긴 합니다만 이러한 정책들이 이미 건설되어 주민이 거주 중인 반지하 주택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노후 불량 건축물의 기준 완화를 통해서 반지하 세대가 있는 공동주택에 대한 재개발 등 정비 사업이 원활하고 또 활발하게 추진된다면 향후 주민의 주거 안전에 큰 도움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안전한 인천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들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네. 이번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시 집행부의 각 재난 상황별 안전 매뉴얼을 점검하도록 당부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기적이고 선제적인 안전 점검을 통해서 사후 약박문 또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피해 지원 정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방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이태원 사고에서처럼 주체자가 없는 자발적 행사에도 시와 경찰, 소방이 협력 체제를 구축해서 일원화된 안전관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잘 살피겠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인천시의회 신동섭 행정안전위원장이었습니다. 인천시가 대규모 조직 개편을 시행합니다. 이번 조직 개편에는 재물포 르네상스와 뉴 홍콩시티 등 핵심 공약을 책임질 글로벌 도시굿과 지역 내 총생산 백조 시대를 견인한 미래산업국, 시정 홍보와 도시 브랜드 발굴을 전담할 홍보본부가 신설됩니다. 또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기 위해 시민안전본부에 보건국을 편입시키는 등 기능을 확대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시민 안전 위험 요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전담부서로 안전 예방과를 새로 만들고 서해 5도 특별 지원단을 신설해 서해 5도 정주 여건 향상과 지원 강화를 위한 법 개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는 이번 조직 개편안을 내년 1월 시의회에 상정해 2월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늘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